안녕하세요. 클라우드 MSP 기업 베스핀글로벌에서 CISO를 맡고 있는 정현석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온택트 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면서 많은 기업들에게 디지털 전환이 요구되고 있고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하고 있는데요. 현재 베스핀글로벌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클라우드 도입 및 운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의 성공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 비즈니스와 사회 전반의 디지털 기술이 확장되는 상황과 함께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 보안입니다. 실제 저희도 많은 기업들의 클라우드를 운영하면서 보안 이슈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는 데 있어 보안 역량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3년 전부터 저희 베스핀글로벌은 매년 클라우드 보안에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베스핀글로벌의 오랜 경험과 기술력으로 완성된 강력한 클라우드 보안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보안 위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이 기존 보안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후 베스핀글로벌에서 도입한 강력한 클라우드 보안 방법 그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침해 사고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아시나요? 첫 번째 숫자는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공격이 630% 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기업 기준으로 1년 데이터 침해 비용으로 평균 38억이 들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클라우드 침해 사고 99%는 사용자 실수에 의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수치를 통해 볼 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진행될수록, 즉 IT가 비즈니스 중심이 될수록 사이버 공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클라우드 안에 있는 혁신 기술을 사용하면 할수록 보안은 더욱 복잡해지고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공격이 약 630% 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식의 사이버 공격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공격 유형이 있지만 최근 들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침해 사고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모바일과 웹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을 노린 해커의 공격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커는 보안에 취약한 사이트를 탐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자의 아이디를 쉽게 얻어낸 후 이 아이디를 이용해서 패스워드를 알아내기 위한 브루트포스 공격을 합니다. 이후 알아낸 패스워드를 통해 클라우드 환경에 접속하여 비트코인을 채굴하거나 다른 기업을 공격하기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단순해 보이는 공격이 마치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실상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사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위협은 MFA를 적용하거나 패스워드를 수시로 변경해 주기만 해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들이 편의성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다크웹이라는 사이트 아시나요? 바로 해커들이 탈취한 기업의 정보를 사고 파는 곳이죠. 이곳에는 정말 많은 클라우드 계정 정보가 올라와 아주 저렴하게 거래됩니다. 얼마 전에는 국내 한 대기업의 데이터가 올라오기도 했죠. 공격자는 다크웹에서 클라우드 계정 정보를 구매하여 GitHub 같은 곳에서 구매한 인증 정보를 활용해 다른 정보를 탐색하고 클라우드 주요 자원에 접근해서 클라우드 데이터를 탈취하거나 2차 공격을 위한 권한을 상승하거나 취약점을 스캔하여 무차별적인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때 클라우드 계정을 삭제하고 주요 크리덴셜 정보를 암호화하여 보관하며 지킬 수 있는 공격이죠. 이러한 사이버 공격을 받게 되면 어떤 피해를 입을까요?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로 가장 많은 사례는 랜섬웨어 공격을 통해 기업의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통 1밀리언에서 10밀리언 정도가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는 클라우드 자원을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수집하는 경우로 보통 기업에서 알게 되기까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손해보게 되죠. 세 번째는 기업의 데이터를 탈취하여 파는 경우입니다. 많은 기업의 데이터가 해커들이 거래하는 사이트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다른 기업을 공격하기 위한 서버로 활용되죠. 얼마 전에 공격으로 활용됐던 해커의 서버를 분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그 서버 안에는 수많은 기업의 데이터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근 국내에도 많은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공격자를 검거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기업의 중요한 IT 자산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을 정도로 위험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때문에 현재 사이버 보안은 실제 보안 담당자만의 이슈가 아닌 CEO의 어젠다가 되고 있는 것이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기업, 즉 IT가 비즈니스의 중심인 기업에서는 보안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클라우드 보안 역량은 보안 규정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혁신의 속도를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시작하여 혁신 기술에 대한 보안, 데이터 보안, 무엇보다도 클라우드 보안은 한두 명의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단 지성을 활용하는 조직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좀 놀라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클라우드 보안 사고의 99%는 사용자 실수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기업 내 담당자들의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클라우드 환경 자체가 기존과 같은 보안을 적용하기에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클라우드 보안이 기존 보안과 무엇이 다를까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클라우드는 기술이 완전히 다릅니다.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의 리소스를 구동하고 사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두 번째는 매년 클라우드 기술이 본물처럼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클라우드에서 새롭게 나오는 대부분의 기술들은 레거시 환경에서든 존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보안에 대한 준비도 안 되어 있겠죠. 또한 책임 공유 모델이 존재합니다. 즉 AWS와 같은 CSP에서 책임지는 보안 영역이 있고 사용 기업에서 책임지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클라우드 보안은 그저 CSP에서 제공해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증 권한의 수준이 다릅니다. 이것이 클라우드 보안을 복잡하게 만드는 주범인데요. 예전에는 사람에 대한 권한만 통제했다면 클라우드에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리소스, API 등에 대한 권한도 통제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클라우드 보안은 레거시 보안과 완전히 다르다입니다. 그래서 기존 컴플라이언스, 기존 보안 기술, 기존 거버넌스, 기존 역량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제 클라우드 보안 사고의 99%가 사용자 실수에 의해 발생된다는 점이 이해가 가시겠죠. 조금 차이점을 더 살펴볼까요? 우선 보안 정책이 다릅니다. 베스핀 글로벌에서도 매년 ISO 27001, 27701, 27018, 17 ISMS를 취득하고 있는데요. 이런 국제적인 컴플라이언스들이 클라우드 보안 항목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국내의 ISMS조차도 클라우드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점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기존 컴플라이언스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모범 사례, 예를 들어서 CIS 벤치마크 등을 이용해서 새롭게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클라우드 보안 정책이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러프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보안에 있어서 정책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잘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보안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존 데이터 센터의 보안은 경계형 보안으로서 벽을 쌓는 방식으로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는 공항처럼 누구나 그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벽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인증과 권한, 그리고 추적할 수 있는 모니터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네트워크 보안이 다릅니다. 기존 네트워크 보안은 경계형 중심의 보안으로 신뢰 구간과 비신뢰 구간을 구분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망분리라는 개념도 있죠. 하지만 클라우드는 모든 것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제로 트러스트 원칙을 기반으로 모든 것을 비신뢰 구간으로 여겨야 합니다. 더불어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퍼블릭망에 존재하기 때문에 망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야 하고 그에 맞는 네트워크 보안을 구축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계정 보안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클라우드에서 계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기업이 또 여러 개의 클라우드를 활용한다면 그 중요성은 더해지는데요. 어떤 사람이 어떤 클라우드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 클라우드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권한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클라우드 보안에서 권한은 굉장히 막강하기 때문에 하나의 계정이 뚫리면 모든 보안 체계가 한 방에 무너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보안 인증 체계를 잘 가져가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MFA를 도입해서 계정이 뚫리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되겠죠.
다섯 번째는 개발 보안이 다릅니다. 최근 비즈니스 혁신을 위해서 개발 속도를 높이고자 데브옵스를 많이 도입하는데요. 클라우드는 개발, 스테이징, 운영 환경이 모두 클라우드 안에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 사이클에서부터 보안을 점검을 진행하는 시프트 레프트 보안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매년 수백 개씩 생겨나는 서버리스, 컨테이너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보안이 필요하고 퍼블릭 마잉인 클라우드 안에서 개인정보, 민감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보호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CSP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서비스와 서드파티 보안 제품 중에서 선택하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시는데요. 현재는 어떠한 보안 방식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조합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보안 관제 역시 다르죠. 기존에는 네트워크 보안 중심의 보안 관제 시스템을 운영했는데요. 이는 클라우드 사용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클라우드 리소스에 대한 관제, 관리형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이 안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형 보안 관제를 다시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인력에 대한 역량이 다릅니다. 클라우드 보안은 보안 기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클라우드와 컨테이너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모든 보안 기술을 코드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안 담당자는 이러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노력과 변화에 대한 적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클라우드 보안 직식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클라우드 보안 전문 업체와 집단 지성을 구축하여 완벽한 보안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여러 가지 보안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러분 정리하면 클라우드 보안은 완전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시큐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클라우드 보안 역량이 중요한 요소이고 클라우드 보안이 기존 보안과 굉장히 다른 환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베스핀 글로벌은 어떻게 강력한 보안을 구축했을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스핀 글로벌은 두 가지 부분에서 강력한 클라우드 보안 환경을 빠르게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 보안이 복잡하고 사용자 실수에 의한 보안 사고가 많기 때문에 클라우드 시큐리티 비저빌리티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안한 방법이 클라우드 보안을 점수로 만들어 매일 관리하는 것이었죠. 두 번째로 저희는 20개 이상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고 코로나19 여파로 재택근무를 해야 했기 때문에 제로 트러스트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정리된 사용자, 등록된 디바이스만 보안 네트워크에 접속이 가능하고 모든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는 보안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클라우드 시큐리티 비저빌리티 환경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클라우드 보안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베스핀 글로벌은 매년 5개의 컴플라이언스 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5개의 컴플라이언스 기준으로 클라우드 정책을 만드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컴플라이언스가 클라우드 환경, 구성 요소, 운영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CIS와 같은 벤치마크를 기반으로 만들려고 했는데요. 이것도 업데이트 주기가 너무 길고 리소스 기반만 항목만 있어서 환경적인 요소와 관리적인 요소를 모두 반영하기 힘들었죠. 결국 저희는 직접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고 저희는 컴플라이언스, 클라우드 모범 사례, 클라우드 보안 운영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8개의 카테고리의 28개 챕터와 61개 섹션으로 옵스나우 시큐리티 벤치마크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세계 모든 클라우드 보안 정책이 나오는 곳을 찾아서 핵심이 되는 몇 곳에서 만일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자동으로 가져오는 팔러시 부스트라는 것을 개발해서 실시간으로 전 세계의 클라우드 정책을 확인하고 업데이트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옵스나우 시큐리티 벤치마크가 만들어졌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고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보안 정책을 오픈 팔러시 에이전트, 즉 OPA 기반으로 자동화를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ISMS, GDPR, HIPAA, CIS 벤치마크 등의 주요 컴플라이언스들도 자동화하였고 무엇보다도 이 정책들이 쉽게 추가되고 커스터마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API를 통해서 각각의 클라우드 리소스에 따라 15분에서 24시간 간격으로 파인딩 정보를 스캐닝하였고 앞서 만들어 놓은 보안 정책을 대입하여 클라우드 구성에 대한 취약점을 가시화하였습니다.
저희는 클라우드 보안 상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점수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안 정책의 중요도, 심각도, 클라우드 리소스의 중요도를 기반으로 계산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은 안전한 상태로 규정하였고 실시간으로 그 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안 정책 구현, 취약점 스캐닝, 보안 점수 계산 개발,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가시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가시화 환경을 운영하려면 실행 원칙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품 출시 혹은 클라우드 초기 구축 시 60점 이상이 되어야만 운영 승인을 해주었고, 클라우드 운영 이후 1개월 이내는 70점 이상, 3개월 이내는 9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원칙을 실행할 조직의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보안 점수 책임자를 CISO로, 프로젝트별 보안 점수 운영자를 SO로, 프로젝트별 보안 점수 실행자를 SE로 각각 담당자를 규정하였고 각각의 역할과 봐야 하는 화면들을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프로젝트별로 보안 점수를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는데요. 즉 용도별, 계정별, CSP별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게 하였고 각 프로젝트별로 필요에 맞는 보안 정책을 넣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 프로젝트는 ISMSP를 적용하였고 베스핀 글로벌 자체 SaaS 서비스인 옵스나우는 우리가 만든 강력한 보안 정책인 옵스나우 시큐리티 벤치마크를, ERP는 ISO 27001을 적용하여 점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고객의 클라우드를 운영할 때는 고객의 인더스트리에 맞는 컴플라이언스를 구성하였고 고객별로 점수를 관리하고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 점수를 관리합니다. SO는 각 프로젝트 점수 변화를 매일 확인하여 미달된 프로젝트 담당자 SE에게 점수를 올리라고 요청하고 수정해야 할 바이올레이션 정보를 담당 SE에게 전달합니다. SE는 SO에게 받은 보안 위반 사항 및 조치 방법을 확인하고 1일 이내에 보안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SO는 보안 위반 사항이 수정되었는지 다시 확인하여 점수를 관리합니다. 초반에는 이러한 프로세스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는데 점수가 많이 올라간 이후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보안 책임자인 저는 회사의 모든 프로젝트 보안 점수를 확인할 수 있어서 사용자 실수에 의한 보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죠. 그리고 조치 방법에 대한 노하우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앞에 설명한 점수화를 통해 클라우드 구성에 대한 취약점이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사고의 대부분은 사용자 실수이기 때문에 가시화를 잘하면 보안 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우리는 가시화에 대한 욕심을 조금 더 부려왔어요. 그것은 클라우드 취약점에 대한 원인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현재는 발생한 결과만 알 수 있는데요. 발생한 원인을 알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취약점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 행위, 계정 정보를 분석해 봤죠. 발생 시간, 요청한 IP, 국가, 도시, 그리고 빈번한 로그인 시도와 롤 조회 등의 수상한 행위, 마지막으로 침입한 계정을 조합하면 디테일한 로그를 살펴보아 정확한 공격 방식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간, 장소, 행위, 계정에 대한 데이터를 취약점 발생 시간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디테일한 감사 로그를 뒤져보면 정확한 발생 원인을 추적할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발생 원인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AI로 분석하면 취약점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클라우드 정책을 만들었고 보안 정책을 점수화하고 90점 이상을 유지하는 원칙을 세웠으며 그 원칙대로 프로젝트별로 관리하여 취약점이 생기면 1일 이내로 조치하고 이상 행위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80% 이상의 클라우드 보안 사고를 예방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툴을 고객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에 옵스나우 시큐리티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공개하였습니다. 고객은 낮은 비용으로 저희가 만든 보안 정책과 기능들을 사용해서 클라우드 보안을 효과적으로 가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수백 개의 업체의 클라우드 취약점 진단을 통해서 보안 점수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평균 점수가 39.7점밖에 안 됩니다. 이 점수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를 의미하죠. 여러분의 클라우드 보안 점수는 몇 점일까요?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클라우드 보안 점수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베스핀 글로벌의 강력한 클라우드 보안 방법 그 두 번째는 제로 트러스트 환경입니다. 베스핀 글로벌은 왜 제로 트러스트 환경이 필요했을까요? 저희의 고민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베스핀 글로벌은 AWS, Azure, GCP, Salesforce.com 등 총 20개 이상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20개 이상이 되면 계정 관리 문제, 네트워크 보안 문제, SSO 문제, 데이터 유출 문제 등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기 나름인데요. 거기에 재택근무까지 진행하다 보니 기본 보안 체계로는 도무지 관리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 유출 문제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 크리덴셜 관리도 쉽지 않았으니까요. 또한 클라우드 특성상 여러 장소에서 여러 단말기로 접속하기 가능하고 혹시 단말기에 백도어 프로그램이라도 설치되어 있다면 많은 곳에 전파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두 번째로 베스핀 글로벌은 수백 개가 넘는 고객사의 클라우드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객사 운영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진행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고 재택근무로의 전환이 언제든 가능한 상황이라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 베스핀 글로벌은 7개 이상의 업무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직원, 개발자, 운영자, 보안 담당자, 개인정보 담당자, 고객 운영자, 고객사 개발자로 나누어져 있어서 일원화될 수 없는 보안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업무별로 20개 이상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하여서 보안 정책을 가져가는 것은 쉽지 않았죠. 이런 환경에서 베스핀 글로벌은 새로운 보안 환경이 필요했고요. 우리는 그 해답을 제로 트러스트에서 찾았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는 제로 트러스트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정의된 사용자만 보안 정책 그룹에 들어올 수 있으며 그 사용자는 개별 보안 정책 그룹에 포함되고 그 보안 정책 그룹은 역할에 따라 구분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단말기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지급된 단말기로만 회사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정의했는데요. 즉 회사에서 지급되지 않는 개인 단말기로는 어떤 업무도 어떤 클라우드도 접속할 수 없다라는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정의된 사용자와 회사와 지급된 단말기로만 회사 보안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으며 보안 네트워크는 회사, 집, 카페 등 모든 지역에 접속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만들었고 네트워크망을 인터넷망, 업무망, 개발망, 운영망, 고객사망으로 구분하여서 망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필요 사용자에게만 부여한다라고 정했습니다. 워크로드 원칙으로는 보안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우리 자산인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인증된 어플리케이션만을 사용하며 섀도우 IT를 제거하려고 하였고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는 각각 권한을 통해 사용 범위를 지정한다라고 정했습니다. 또한 모든 사용자 행위에 대해서 모든 로고를 저장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원칙도 만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고객사의 클라우드 운영에 대해서는 상기 모든 원칙에 추가해서 정의된 사용자, 등록된 디바이스, 고정된 IP를 통해서만 고객사의 클라우드에 접속할 수 있다라는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시큐리티 비저빌리티를 추진했을 때처럼 보안 정책을 가장 먼저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매년 인증을 받고 있는 ISO 27001을 포함한 3종의 컴플라이언스와 ISMS를 기반으로 했고 인터넷진흥원과 공공기관 그리고 금융재택근무 가이드를 참고하여 보안 정책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정책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컴플라이언스는 클라우드와 재택근무에 대한 규정을 많이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의 기본 원칙을 추가하여 베스핀 글로벌 스마트워크 보안 규정을 완성하였습니다. 보안을 고도화할 때 대부분 보안 기술 적용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 기술은 보안 정책에 기반하여서 구축해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고 올바른 보안 제품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안 규정을 정할 때 그저 보안 정책 전문가에게만 맡기면 클라우드와 재택근무와 같은 새로운 개념에 적용하기 어려운 옛날스러운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베스핀 글로벌에서 정한 제로 트러스트 원칙과 보안 정책을 기반으로 어떻게 기술 구현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스핀 글로벌의 모든 직원의 업무 그룹을 7개로 구분하여 개인별 업무용 노트북 한 대씩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피스, 카페, 공학, 데이터 센터 등 어디서나 퍼블릭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인터넷을 활용 시에는 모든 네트워크 보안 검사와 DLP를 적용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가장 먼저 IDP에 접속하여 인증함과 동시에 사용이 허용된 클라우드 서비스는 통합 MFA, SSO를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용자와 디바이스 인증이 되면 보안 네트워크인 SASE에 접속하도록 하였습니다. SASE를 통해 인터넷을 접속하면 허가된 사이트에만 접속이 가능해지며 불법 사이트나 개인 메일, 개인 클라우드, SNS 접속이 불가하고, 인터넷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는 SASE와 단말기에서 이중으로 바이러스 및 악성 코드를 검사하도록 하여 외부를 통한 감염에 대비하였습니다. 베스핀 글로벌이 협업틀로 사용하고 있는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접근은 허가된 지갑만이 연결이 가능하며, 직원일지라도 개인 디바이스나 공용 PC에서는 클라우드에 접근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데이터 유출에 대비하였습니다. 사내 업무망도 별도 정책과 권한을 사용하고 있으며, 개발자는 개발 환경과 스테이징 환경에 접속이 가능하고, 접속한 이후에도 권한에 따라 작업이 제한되도록 하였고, 운영자로 지정된 사람만이 AWS에 있는 SaaS 프로덕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찬가지로 개인 공용 PC를 통해서는 접속이 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고객사의 클라우드에 접속할 경우에는 지정된 운영자,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지정된 IP로 접속하게 하여 철저한 권한 관리를 통하여 강력한 보안 환경에서의 클라우드가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내 민감 정보는 별도 데이터 센터로 분리하여 IPsec 터널을 뚫고 개인정보 담당자만 데이터 센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제로 트러스트를 구축함으로써 퍼블릭 네트워크 안에서 클라우드 사용 시에도 인터넷망, 업무망, 개발망, 운영망, 고객 접속망이 구분된 안전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강력한 네트워크 보안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안전한 클라우드 접속 환경이 만들어져 재택 시에도 외근 시에도 강력한 보안 환경에서 업무가 가능해졌습니다. 동시에 회사 내 중요한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는 2중, 3중 인증 체계를 구축하여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리고 고객의 클라우드 환경 접속 시에는 3중으로 접근과 권한을 인증하는 체계를 적용하여 안전하게 고객의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MSP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제품 선정에도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IDP는 옥타, SASE는 G스케일러, MDM은 윈도우즈 윈툰, 맥은 잼프, 마지막으로 EDR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활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베스핀 글로벌의 강력한 클라우드 보안 환경에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첫 번째는 클라우드 보안 위협은 향후 기업의 비즈니스에 가장 위협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보안 역량을 갖추는 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현재 클라우드 보안 사고의 99%가 사용자 실수에 의해 발생되고 있고, 그 원인은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이해가 낮고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모든 조직은 반드시 시큐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20개 이상 사용하는 베스핀 글로벌이 구축한 강력한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점수를 기반으로 보안 가시화를 구축하여 클라우드 취약점을 80% 이상 줄일 수 있었고, 제로 트러스트 환경을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든 보안에 강한 클라우드를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강력한 클라우드 보안을 위해서 베스핀 글로벌에서 적용하고 있는 보안 가시화 솔루션을 옵스나우 시큐리티라는 상품으로 만들어 출시하였습니다. 옵스나우 시큐리티는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안 위협을 예방하실 수 있는 서비스이며, 클라우드 보안 취약점 진단 컨설팅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또한 베스핀 글로벌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세계 최고의 업체들과 제로 트러스트 얼라이언스를 결성하여 보안 정책에서부터 IDP, SASE, MDM, EDR 등의 통합 구축 및 운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근에는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의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워크를 설계할 만큼 국내 최고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 클라우드 보안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베스핀 글로벌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강력한 보안 안에서의 비즈니스 혁신을 응원하면서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